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리와 함께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책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 즉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리 슈워츠 교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리 교수님이 1994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육체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교수님은 손에 커다란 쇳덩어리가 매달린 것 같았다고 회상하셨죠. 근육 위축과 함께 움직임, 그리고 언어까지 점차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수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죽어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살아봐야 할까? 그는 무너져가는 몸에도 불구하고 존엄, 용기, 유머를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선언했죠. 이는 병마와의 싸움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모리 교수님은 자신의 몸과 질병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로 몸은 그저 나의 일부일 뿐이라는 관점이었죠. 그는 질병 때문에 몸의 포로가 되는 대신 진정한 나 자신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의 자아는 가치관, 감정, 통찰력, 직관과 같은 내면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몸이나 질병은 나라는 존재의 일부일 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슬픔을 다루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슬픔을 허락하라는 것은 자기 연민과 진정한 슬픔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지? 신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과 같은 자기 연민은 파괴적이지만 너무 슬프고 괴로워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어와 같은 진정한 슬픔은 치유적입니다. 교수님은 슬픔을 허락하는 3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충분히 울면서 감정을 표출하고, 둘째, 한 발 물러서서 슬프지만 난 아직 살아있다고 현실을 직시한 뒤, 셋째, 다시 하루의 일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모리 교수님은 좌절감을 다루는 대안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표정으로 소통하고, 물을 마실 수 없다면 도움이 올 때까지 갈증을 받아들이는 식이었죠. 즉, 할 수 없는 것에 좌절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현실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화내고 우는 것은 아주 건강한 행동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리 교수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직업을 택했더라면,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과 같은 후회는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해결할 때가 아니라 존재할 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 삶의 목적을 찾는 법. 모리 교수님은 육체적 기능의 상실이 곧 삶의 목적 상실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의 평화 속에서 죽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작은 목표는 음악 듣기, 책 읽기처럼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큰 목표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과 같이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다정함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인척하기 원칙, 즉 액트 에즈 입을 통해서입니다. 다정한 사람인 척 행동하면 결국 다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하고, 타인의 말에 깊이 귀 기울이며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이 당신을 성인군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정함과 사랑은 스스로 선택하고 연습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모리 교수님은 아픔을 숨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질병을 나약함으로 보고 아픔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수치심과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죠. 하지만 모리 교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의 진행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했고, 이러한 솔직함은 오히려 주변의 지지를 불러왔습니다.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연결과 치유의 문을 여는 행위였습니다. 병을 쉬쉬하는 풍조는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 나 자신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멈추고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을 나 자신에게도 베풀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대하듯 인내심과 격려로 자신을 대하는 셀프 페어런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리 교수님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감정의 공간 만들기를 제안했습니다. 누군가의 비난과 같은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은 누구의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는 감정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 후 나는 반응하지 않기로 한다와 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 즉 반응과 대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삶과 죽음을 파도와 바다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작은 파도가 난 이제 끝장이야, 해안에 부딪혀 사라질 거야 라고 두려워할 때 다른 파도가 말합니다. 아니야, 넌 모르고 있구나. 우린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일부야. 이 비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대한 전체로의 복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존재의 일부이며 죽음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리 교수님과의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는 4가지 핵심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실 수용입니다. 몸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둘째, 충분한 애도를 통해 슬픔을 허락하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깊은 연결을 통해 아픔을 나누고 다정함을 연습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초월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바다의 일부임을 기억하며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귀한 가르침입니다. 모리 교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이자 삶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오든의 시에서 인용한 이 말은 교수님의 삶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